자, 그리고 이 대선 막바지에 가장 관심사가 될 만한 변수죠. 보수 단일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2차 시한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설득과 압박 양동 작전으로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당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사명이 같다면 무조건 반대 입장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이에 개혁신당이 단일화의 전제 조건을 제시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단일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의 독재, 반민주 세력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까? 그거는 이제 그 단일화인데 만약에 단일화가 안 돼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그런 상황은 아마 그 이준석 후보한테도 재앙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단일화 가능성을 몇 %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0%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빨리 사퇴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면은 저는 높은 확률로 이재명 후보의 집권을 막을 수 있다. 저희는 단일화에 관심 없고 정말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막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사퇴하시면 될 일이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요. 사실상 백지수표를 던진 거나 다름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후보는 들으신 것처럼 단일화 가능성 0%라는 입장입니다. 단일화 2차 시한 마지노선이 내일이지만 협상 테이블의 근처에도 끌고 오지 못한 상황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계속된 단일화 러브콜에도 이준석 후보가 요지부동을 보이자 국민의힘이요. 이제는 아예 출구 전략을 가동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단일화에 매달릴 필요가 뭐 있냐. 차라리 자강론을 내세우자라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국민의 민심이 판단할 것으로 보고 열심히 민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단일화 필요성은 크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 후보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목을 매달거나 너무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혁신당에서 단일화할 생각이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밝힌다면 저희도 그 뜻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3자 구도에도 김문수 후보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독재를 막기 위해서 누가 가장 확실한 후보인지는 많은 시민들께서 표로 심판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김문수 후보만이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단일화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이준석 후보에게 더 이상 이제 끌려다니지 않겠다. 이런 기류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감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저 자강론을 외치는 인물들을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예요. 이른바 친윤계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쫓아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다시 돌아오는 게 그리 달갑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저렇게까지 단일화 안 하겠다는 사람을 끝까지 붙들지 말자. 우리가 잘해보자. 이런 차원에 그치는 건지. 네, 이제 와서 이준석 후보에 대한 유감 때문은 아닐 겁니다. 네. 더군다나 이준석 후보도 스스로 방송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후보에게 지켜주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감싸안는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내 관계자들과의 유감 때문이라기보다는 이준석 후보가 조금 더 정치적으로 멀리 봤을 때는 스스로 자강을 하는 편이 낫겠다. 이런 판단이 작용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라고 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 여전히 가능성이 0%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통제 불가능한 변수에 목을 매기보다는 자강론을 통해서 극복하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분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지금 지지율 추세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3자 구도에서 40%대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준석 후보가 두 자릿수대를 아슬아슬하게 걸치고는 있습니다만은 사표 방지 심리가 발동하게 될 경우에는 5% 미만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 분석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김문수 후보가 자강을 통해서 얼마든지 3자 구도에서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 당장 사전투표를 앞두고 바람직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전략으로 당이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단일화가 됐을 것을 전제로 한 여론조사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재명, 김문수 후보 이 두 사람의 양자 대결로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과연 이준석 후보를 지지했던 표심이
어디로 쪼개져서 가겠느냐. 바로 1+1이 1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지금 적용되는 얘기인데 이준석 후보의 지지자 가운데 47.7%만이 김문수 후보를 찍겠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이준석 후보로 만약에 두 사람의 양자 대결로 이번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그러면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어디로 가겠느냐. 김 후보 지지자 가운데 62.5%가 이준석 후보를 찍겠다라고 응답을 한 겁니다. 단일화가 성사가 된다고 해도 이처럼 1+1은 1이 아닌 1+1은 1.2, 1.5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민주당에서 볼 때는 이 부분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죠. 사실 이제 저희 민주당은 이번 선거가 일단 내란과 관련된 심판 선거이기 때문에 단일화를 하든 안 하든 저희가 승리한다는 어떤 그 확신에는 변치 않음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보듯이 이준석 후보의 표가 단일화를 하게 되면 김문수 후보한테 절반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화의 효과가 그만큼 없다는 것이죠. 그럼 단일화 효과가 왜 이렇게 없냐? 아니, 서로 다른 명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내용들은 이미 국민의힘도 잘 알고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단일화를 가지고 이렇게 끄는 이유가 뭐냐? 최근에 어쨌든 김문수 후보의 지지도가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계속해서 이 단일화라는 뉴스를 가지고 언론에 계속해서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 언론 빈도수 노출 상승으로 인해서 지지도 상승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 효과를 끌기 위해서 이제는 자강론까지 시즌2로 연결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진다. 분석합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결국에 단일화가 안 되더라도 결국에는 사표를 방지해야겠다라는 이 유권자들의 마음이 투표장에서 반영이 결국 될 것이다. 아까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표 방지 심리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사실 개혁신당이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만큼 실제 투표장에서 가져갈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겠죠. 실제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이게 투표율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지지율의 차이가 박빙으로 갈 거다. 이렇게 흐름을 전망했던 바가 있고 실제로 지금 뭐 지지율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이런 분석도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보수 진영 내의 흐름으로만 본다면 개혁신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이재명 후보를 찍지 않겠다라는 전제 하에는 사실 개혁신당에 표를 주는 것이 내 표가 사표가 될까 봐 혹은 뭐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분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이길까 봐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이 개혁신당과 이 국민의힘 사이에서 지지층을 교환하거나 혹은 어느 정도 지지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 틀 안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결국 국민의힘이 지금 이준석 후보를 압박하는 가장 큰 명분은 이렇게 가면 민주당 좋은 일만 하는 것 아니냐. 개혁신당 빨리 접고 들어와라.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지만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지금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라는 입장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데요. 일부에서는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선거 경선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단일화만 집중하다가 결국엔 지금 가능성도 별로 높지 않은데 아직도 단일화에 매달리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선거 전략은 부재하고 오직 단일화에만 목매다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네, 저는 그런 비판이 타당한 비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그 선거에 나서는 이유는 뭡니까? 집권을 하기 위함 아닙니까? 물론 집권을 하기 위한 방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후보 간 단일화입니다. 선거 구도를 1대1 구도로 만들어서 지지층을 총결집해야 당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론 중에 하나가 단일화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보가 집권했을 때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집권하려고 하는 것인지, 집권 후 목표에 대한 이 정책과 비전 제시는 굉장히 미흡하다라는 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먹사니즘, 잘사니즘, 꿈사니즘 다양한 추상어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러프하게나마 구상을 밝히고 있는 것에 비해서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너무나 단일화 일변도로 대선을 끌고 가다 보니까 지금 더 선거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밤에 세 번째 대선 후보 TV 토론회가 예정이 돼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단일화로 인한 시한이 하루 남았습니다. 사전 투표도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고요. 일주일 뒤면
본선, 대선이 실시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떤 변수가 등장하고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